안녕하십니까. G2파워 주주 여러분들, 타신의 신선생입니다. 주주 여러분들, 지금 G2파워가 오늘 또 시원하게 상승의 흐름이 나왔죠. 그래서 전날에 나스닥에서 이제 SMR 관련된 뉴스케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원전 쪽에 또 시총 좀 작은 애들 위주로 좀 급등의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주주분들한테도 지금 G2파워를 제가 9,550원일 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 매물대 라인이 현재 9,500원 구간에서 거래량이 터져줘야 되기 때문에 아직 들어오지 않으면 얘가 아마 계속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움직임이 있더라라는 거를 제가 분명히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영상 속에서 제가 9,500원에 먼저 가격이 중요하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었는데 실제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9,500원의 가격대를 기점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움직임을 보였었다라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주주분들이 주식을 하시면서 꼭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건 저는 두 가지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이슈적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는 바로 거래량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거래량이라는 게 들어온다라는 거는 가격이 상승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슈가 아무리 좋아도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으면은 가격이 움직일 수 없다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5월 달에도 한 차례 거래량이 분명히 들어왔었어요. 그죠? 근데 요때도 SMR 관련으로 이슈가 나왔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말 한마디를 했었기 때문에.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도 나스닥에서 SMR이 반응을 했었던 건 똑같은 SMR 이슈였다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갑자기 없다가 나타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왜 하필 오늘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가격이 상승을 했을까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주주분들한테도 왜 영상 속에서 9,500원의 가격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지, 그리고 이걸 통해서 거래량이 들어와야 하는 가격이라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매매를 할 때도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 가격대를 여기 아래를 제가 9,500원이다라고 보면은 9,500원의 가격대에서 거래량이 터졌으면 그 다음에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 가격대가 있겠죠. 그 가격대에서 거래량이 안 터지면은 눌림에 대해서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뤄드릴 거고, 결국은 지금 G2파워가 요 12,000원 구간을 뚫지 못하는 선에서 지금 약간의 윗꼬리를 그리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앞으로 대응하시는 게 가장 좋은지 이거를 빠르게 알아보자고요. 그래서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자, 주식에서 거래량이 들어오는 거는 정해져 있다고 했죠. 항상 매물대만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여기에 노란색 화살표가 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자, 이거 노란색 화살표는요, 제가 매물대를 돌파했다라는 의미에서 만들어 놓은 신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노란색의 화살표가 뜨면은 급등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넓게 보시더라도 앞쪽에서도 마찬가지 1월 달에도 노란색의 화살표가 뜨고 파란색의 화살표가 뜨면서 결국은 눌림에 대해서 조정을 줬었습니다. 지금도 이 G2파워가 요때죠. 5월 28일 날에 노란색 화살표가 떠고 나서 아직까지 지금 파란색의 화살표는 뜨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중요한 매물대 구간을 돌파를 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돈이 들어오기 전까지, 그러니까 요 매물대 라인이 돈이 들어오는 가격대였는데 돈이 안 들어오니까 상승을 못 했었던 거예요. 저는 그러면 이렇게 매물대 구간에 있을 때는 제가 주주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뭐예요? 죽어라고 버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요 매물대 라인을 가지고 제가 분봉상으로 가겠습니다. 자, 지금 중요한 거는 바로 요 캔들이죠. 이게 지금 5월 26일 날에 말도 안 되는 시초가가 30%로 시작을 하면서 200만 주의 거래량이 발생했었던 곳입니다. 넥스트 트레이딩에서 진행을 했었던 구간인데 지금 현재 G2파워가 핑크색 라인을 그으면 딱 요 라인에 걸쳐져 있다는 걸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한마디로 요때 당시에 매물이 쌓여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 매물을 소화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주주분들한테도 윗꼬리에 캔들이 그린 거는 조금 아쉬울 수 있으시겠지만 아직 G2 파워가 끝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저는 주주분들한테 요 11,000원이라는 가격대 여기서만 지금 좀 잘 매수를 해주시면은 흐름이 나쁘지 않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고, 일봉상으로 돌아갔을 때 지금 우리가 잘 보셔야 되는 건 이제 작년이죠. 2024년 5월달 여기에 지금 매물대 구간을 이제 지나가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주봉상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이제 12,000원의 가격대를 돌파를 하기 시작을 하면은 2023년도에 요 14,000원 매물대 구간이 하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이 이제 돌파를 하기 시작을 하면 그 다음에는 또 18,000원 이상까지도 지금 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항상 주식을 보실 땐 앞쪽에 매집의 흔적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거래량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그리고 이슈라는 부분을 꼭 좀 체크를 하시라고 저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주주분들한테도 이제 파란색의 화살표가 한번 뜰 겁니다. 왜? 급등의 흐름이 분명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흐름에 맞춰서 매도에 대한 포지션을 잡으면 된다라고 얘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010-4459-6279입니다. 제 전화번호니까요, 저장을 해주시고 G2라고만 두 글자 문자 한 통을 저한테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G2 파워에 대해서 파란색의 매도 화살표가 뜨면은 제가 매도하자라고 우리 주주분들한테 문자로 알림을 넣어 드릴 겁니다. 그리고 눌렸을 때는 제가 또 매수를 하자라고 얘기를 드릴 건데, 지금은 제가 당연히 매수에 대해서 얘기는 안 드리겠죠. 이미 다들 수익 중이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매매하는 방식도 요 노란색에서 매수를 했으니까 올랐을 때 비중을 줄였다가 다시 눌림에 왔을 때는 또 비중을 채우자라는 저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주주분들도 제가 노란색과 파란색의 화살표를 활용을 해서 실전에서 지금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G2 파워 최종 요약을 할게요. 그러면 제가 파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잠시 채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타점의 신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는 이제 신선생이고요.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덕분에 이제 2024년부터 제가 이제 채널을 좀 키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정말 이제 0명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계속 꾸준하게 이제 우상향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덕분이라고 말씀을 항상 드려요. 그래서 정말로 감사하고요.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제가 이제 드릴 수 있는 거는, 저는 솔직히 이런 현대로템 같은 종목도 한번 보시면은 굉장히 사실 가파르게 상승을 나왔어요. 근데 어떤 부분을 저는 중시 여기냐면은, 항상 이 주식이라는 걸 매매를 하실 때는 저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다들 매매를 하실 때 보면은 올랐다가 떨어질 때 본격적으로 물량을 잡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또 떨어졌다가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 파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가장 쉽게 설명을 해드릴까를 고민을 했었는데, 제가 그냥 오늘 시간을 좀 마련해서 한번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지겨우신 분들은 뭐 안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건데, 저는 결국은 이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파동을 그리면서 간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우리 주주분들도 잘 보시면은 이게 세력들이 있는 애들 있죠. 그러니까 관리를 하고 있는 애들은요, 사실 차트가 굉장히 깔끔해요. 근데 이제 세력들이 없다, 이미 다 팔고 떠나면요, 그냥 파동이고 뭐고 그냥 나락을 가버려요. 근데 이 주식 매매를 하다가 얘가 고점인지 얘가 끝났는지 사실 그거를 구분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들은 저는 거래량의 답이 있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주주분들도 앞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매물대라는 것만 잘 이용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매매를 할 때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가격이 상승을 할 때요, 절대 아무 곳에서나 정말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예를 들어서 선을 제가 이렇게 그어 볼게요. 제가 이거를 화면을 좀 옮겨서 선을 제가 이렇게 그려 보겠습니다. 근데 막 이런 데서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거래량이 터져야 하는 가격대에서만 움직이는 거지, 얘가 그래서 파동을 그릴 때 정말 딱딱 맞춰서 움직이는 애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저는 매매를 할 때, 그리고 우리 주주분들한테 매수에 대한 타점을 드릴 때는 어디냐면, 거래량이 가격이 돌파를 하는 이 매물대 구간을 제가 돌파할 때 계속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거래량이 터졌었던 가격대까지 보통 눌리는 게 정석이에요. 근데 잘 보시면은 주주 여러분들, 제가 이 현대로템을 설명을 잠깐 드리려고 하는 게, 얘가 매수하신 입장에서 65,000원에 매수를 했는데 얘가 얼마까지 떨어졌어요? 45,000원까지 떨어졌죠. 근데 보통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건 이거 얼마까지 떨어져요? 이거 얼마까지 떨어져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하시는 줄 아세요? 물타기 하려고. 계속해서 평단가를 낮춰가지고 얘가 얼마까지 떨어질 줄 안다라고 하면 그때까지 계속 물타기 하는 거예요. 근데 주주분들, 이거를요 생각을 한 번만 바꿔보라고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건, 어차피 우리가 수익을 보려고 주식을 매매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얘가 얼마까지 떨어지는 게 진짜 중요해요. 막말로 얘가 10,000원까지 떨어지면 어떻게 하려고? 이거 떨어지는 거 맞출 수 없어요. 이걸 누가 맞추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얘가 얼마까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올라갈 때만 제가 집중을 하는 거예요. 저는 어차피 수익을 봐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제가 영상을 촬영을 하다 보면은 떨어지는 종목을 촬영을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주주분들이 원하시는 건 이거 왜 이렇게 떨어져요? 이거 얼마까지 떨어져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얘가 떨어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디서 올라갈 건데, 물타기를 하시더라도 여기 거래량이 들어올 때부터 저는 차라리 매매를 하는 게 훨씬 낫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정말 최저점을 잡는다고요? 이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나? 저는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 현대로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는 게, 당시에 제가 이 영상이 1월 31일 날에 촬영했었던 영상이거든요. 제가 다음 주에 터진다라고 했어요. 여기 놓치지 말고 집중하라고. 제가 당시에도 뭐라고 했었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도 매수를 망설이시는 분들은요, 마지막 기회는 결국은 6만원의 구간을 돌파를 할 때다. 저는 6만원의 구간을 돌파를 하기 시작을 하면 그때 거래량이 같이 실릴 거예요. 그때 따라가시는 매매를 안 하시면은 결국 현대로템은 저는 다시 매수할 기회는 없다라고. 제가 당시에도 현대로템에 대해서 똑같이 말씀을 드렸어요. 6만원의 구간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터진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드렸는데, 실제로 현대로템을 보시면 진짜 6만원의 구간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터졌어요. 근데 이 이유가 뭐냐면, 매물대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를 저는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여기 거래량 터지기 전에 한번 보세요. 매물대 어디 쌓여 있어요 지금? 여기 6만원 구간에 형성되어 있잖아요. 결국 이 매물대 구간을 우리 주주분들이 집중을 하시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냥 매매를 하다가 여기서 만약에 제가 생각한 대로 안 움직이잖아요. 저는 그냥 손절해요. 그냥 이걸 왜 기다려요? 이 지겨운 시간을. 어차피 주주분들 어디서 매도하는지 아세요? 우리 주주분들 여기서 다 매수해놓고 올라갈 때 다 매도합니다. 현실이 그래요. 그리고 나서 올라가면은 따라가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듣기 싫다고 나가시더라고요. 근데 주주분들 돈은 주주분들이 버시는 거예요. 제가 주주분들한테도 정말 속상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국 나중에 따라 붙는 건 다 이런 고점 구간에서 또 따라 붙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주식은 항상 파동을 그리면서 가요. 그러면 올랐다가 떨어졌을 때, 떨어졌다가 올라갔을 때만 집중을 하면은 수익을 가져가시는 거 어렵지 않다라는 걸요. 저는 그거를 우리 채널에서 제가 몸소 보여드리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주주분들하고도 계속 수익들을 저는 공유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주주분들도 010-4459-6279입니다. 제 전화번호잖아요. 그래서 숫자 7번을 남겨주시면 제가 또 우리 주주분들하고 신규로 진행하는 종목들 나오면은 제가 바로바로 매수가랑 매도가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궁금하신 내용들 있으시죠? 그런 부분들 편하게 저한테 말씀 주세요. 그래서 결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파동을 그리면서 가는데 이 파동은 어디서 공략을 해야 돼요? 매물대. 그러니까 자,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올라가요. 올라가다가 자, 어느 순간에 이제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뭐가 만들어져요? 매물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저는 그러면은 바로 그냥 도망칩니다. 이거 그냥 바로 매도 때려요. 그리고 나서 얘가 얼마까지 떨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어디서 거래량이 터져야 돼요? 여기 매물대 라인. 그러면 그 매물대 라인 돌파할 때 전 집중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수익 가져가겠죠. 그러다가 얘가 또 올라가다 보면 또 떨어져요. 그럼 뭐가 만들어져요? 또 매물대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얘가 얼마까지 떨어진다고요? 거래량이 과거에 터졌었던 구간대까지. 그러면 저는 여기 구간에 왔을 때 또 기다려요. 싸게 살라고. 그러면은 또 수익을 가져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면은 박스권을 그리는 경우도 있고 돌파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집중을 하는 건 거래량이 터져야 하는 가격대만 계속 집중하라고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현대로템이라는 종목으로 예시를 드는 거는, 제가 현대로템을 작년에 여기 4월달, 5월달 저희 채널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제가 촬영을 해왔었던 종목 중에 하나였어요.
제가 예시를 드는 걸 잘 한번 보세요. 여기에 올해 2월 달에도 분명히 눌림에 대한 조정이 나왔죠. 근데 어디서 딱 조정이 끝났어요? 여기 매물대 라인이죠. 그러면 저는 올라가다가 매도를 하는 건 추세가 꺾였을 때. 그러면 매도를 해요. 그럼 어디서 다시 사요? 여기 매물대 라인에서. 만약에 이탈하면요? 손절해야죠. 방법이 없잖아요. 왜? 저는 여기 매물대에서 지킬 거라 생각했는데 제 생각과 달라지면. 그래서 제가 영상 속에서 계속 매물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정말로 편해요. 근데 잘 한번 보세요. 여기 중간에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는 곳에서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아요. 항상 거래량은 의미 있는 구간에서만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지금 주주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주가가 떨어지면은 우리 주주분들 불안해요. 그럼 이럴 때 매물대 차트를 키세요. 그리고 선을 그리세요. 그냥 저처럼 대략적으로 그리시면 돼요. 그러면은 자, 얘 얼마까지 떨어져요? 그러면 저는 9만 원까지 떨어진다고 말해요. 그럼 사람들을 막 화내요, 저한테. 네가 뭔데 10만 원에서 9만 원까지 떨어진다고 하냐고. 그럼 제 영상을 왜 보세요? 이런 거 받아가시려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기다리라고 했죠. 그래서 9만 원 구간에 왔어요. 그러면 매수 한번 해보는 거예요. 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지 않습니까? 물론 현대로템도 세력들이 얼른 어떤 물량이나 수급 쪽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현대로템이 매수할 수 있었던 거죠. 물론 여기에서 어떤 세력들이 물량을 전부 다 팔았다고 하면 당연히 끝인 거예요. 이거 매물 떼고 나발이고 그냥 다 깨고 내려옵니다. 그러면은 중요한 지지 라인에서 지지가 나왔다라는 건 결국은 가격대를 끌어올리겠다라는 의도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용을 해서 저는 파동이라는 성질 하나만을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영상 속에서 매물대를 계속 강조를 드리고 그 다음에 거래량을 강조를 드리는 이유를 우리 주주분들께서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것만 딱 기억을 하시면은 정말 앞으로 우리 주주분들이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어떤 종목이든지 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이 우리 채널을 성장하면서 자주 오셔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 좀 눌러주셨으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주분들 제가 설명드렸었던 종목으로 넘어가가지고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주주분들 월봉으로 와서 제가 G2파워 최종 요약을 할 건데 G2파워가 22년도에 신규 상장을 하고 나서 지금 요 11,000원 라인에 완전히 박스권 안에 갇혀 있었죠. 약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계속 박스권 안에 머물고 있다가 이제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려고 하는 움직임이에요. 지금 전 세계가 SMR 쪽으로 사실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G2파워는 결국 11,000원의 구간을 돌파를 할 거다. 다만 그 과정이 한 번의 돌파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번에도 분명히 상승하고 눌림 주고 상승하는 이런 전형적인 파동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파동들만 잘 공략을 하면서 급등주가 나올 때 쏙쏙 빼먹자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도 정말 수익 중이신 거 축하드리고요. 저는 지금까지 타신의 신선생이었습니다.